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네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둘째 마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둘째 마당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즉 앱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화면을 일단 구성하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한 화면이라도 먼저 구성할 수 있어야 그 화면을 만들어 놓고 화면에다 기능을 넣어서 뭔가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해서 아주 잘 실제 앱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 또는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 거는 뒷부분에서 또다시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아주 간단한 형태로 화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먼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유제과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됩니다.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챕터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뷰와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뷰라고 하는 거, 뷰 뭐가 생각이 나나요? 보통 윈도우, 우리가 OS로 쓰고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거, 창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때 그걸 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뷰 그룹은 뷰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담아 놓을 수 있는 곳을 뷰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일종의 그룹핑해서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뷰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념적인 걸 100%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뷰 그룹, 뷰를 담고 있는 것도, 뷰를 담고 있는 뷰 그룹도 뷰를 상속해서 만듭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뷰 그룹도 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버튼이 있던 자리가, 버튼이 하나 화면에 있다고 보죠. 걔를 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버튼이 들어가 있던 곳에 뷰 그룹을 넣어도 걔도 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뷰들을 담고 있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버튼 하나가 들어가 있던 공간에 버튼을 여러 개 담고 있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 일단 생각만 해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해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서. 자, 그러면 아래쪽을 보면, 자, 여기서 어떤 자바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뷰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 객체를 상속을 하고, 텍스트 뷰가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졌고,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졌대요. 또 이쪽에 보니까 뷰 그룹도 뷰를 상속해서 만들었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뷰 그룹을 상속해서 만들었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버튼을 담고 있는 무언가는 화면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영역만 할당을 해주고 그 안에 버튼들을 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뷰 중에서 눈에 보이는 소위 컨트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위젯이라고 부르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뷰들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앱을 만들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게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화면을 구성하는 거를 XML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이다 그래서 XML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충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즉 이거는 다시 우리말로 하면 버튼은 텍스트 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상속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기능을 더 넣은 거기 때문에, 자, 버튼은 텍스트 뷰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화면에 텍스트 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버튼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얘기한 상속, 뭘 상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액티비티가 뭐냐? 안드로이드에서는 하나의 화면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물론 하나의 화면이 액티비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한 거고, 일단 그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할 때는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코드에서 봤을 때 hello world activity라고 하면 또는 main activity라고 하면 걔가 activity를 상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고요. 자, 이게 상속입니다. 자, 상속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속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에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자, 이런 뷰라고 하는 걸 이제 화면에 넣을 때 뷰를 화면에다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죠?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가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 사실 다 떠나서 화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버튼에 예를 들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데, 자, 이 속성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버튼이 화면을 차지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한번 보죠. 자, 이클립스를 열고요. 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고, 자,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누르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여기다가 my layout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죠. 자, my layout, 우리가 이 책과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책과 함께 제공되는 샘플 소스에는 샘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샘플 레이아웃,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샘플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제공되는 소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앞에 my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자, org android town layout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자, 그리고 compile wit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행할 단말의 OS 버전을 지정한다라고 했죠. 자, 4.4 키캣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자, next 그냥 갑니다. 자, 마지막에 finish. 아이고, 이번에도 프로젝트 이름과 패키지 이름을 바꾼 거, 입력하고 바꾼 거 빼고는 뭐 바꾼 거 없이 그냥 끝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여기 있는 app compat v7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얘가 프로젝트만 만들어졌죠. 자, 이게 없으면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얘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에서 얘를 참조만 합니다. 자, 참조한다는 건 뭐냐? 자, 여기에 my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properti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떴을 때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앱 컴팻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 컴팻이라고 하는 거는 이클립스에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항상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버전이 계속 안드로이드가 빨리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나 기능 같은 것들을 이 안에서 호환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놨고요. 그걸 라이브러리로 쓸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두 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 두 개는 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아예 없다 라고 하는 경우, 자, 프로젝트를 새로 누군가 줘서 그거를 띄웠는데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add를 눌러보면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여기는 보이죠, 그죠? 그게 여기에도 보이게 됩니다. 이거 선택하고 OK 눌러서 apply 누르고 다시 OK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별도의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화면 구성은 자, activity main.xml에서 하고, 자, 기능을 부여하는 거는 main.active.java에서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화면을 만드는 쪽을 열고요. 자, activity main.xml 탭을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얘는 지워 볼게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서 폼 위젯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가 놓습니다. 자, 버튼을 끌어다 놓았더니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네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properties 속성의 텍스트 속성의 값을 바꿔주면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이미 해봤던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 properties 창에서 보면 두 번째 layout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거를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플러스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봤고요. 자, 그랬더니 이런 속성들이 쭉 나오는데 아래쪽을 내려보니까 width하고 height라고 하는 게 있어요. width하고 heigh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width라고 하는 거는 가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height라고 하는 거는 세로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wrap content라고 되어 있어요. wrap cont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버튼에 내용물이 있으면 여기 내용물은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 내용물에 딱 맞춰서 버튼의 크기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땡땡땡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걸 클릭하면 자, 요런 속성들이 뜹니다. 자, 웹 컨텐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오케이 눌러봅니다. 어떻게 됐나요? 화면에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가로를 꽉 채웠습니다. 가로를 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로 영역을 보면 가로 영역에서 여기 꽉 채우는 거는 요 화면의 가로 크기가 되겠죠. 이 화면의 가로 크기만큼 버튼을 꽉 채우는 게 매치 페어런트입니다. 페어런트가 누구예요? 이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버튼을 갖고 있는 요 화면 영역이 되고요. 이 화면 영역을 페어런트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페어런트에 딱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한 얘기죠. 그랬더니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페어런트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냐? 오른쪽 위에 아웃라인을 보시면 버튼 1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가한 버튼이에요. 그거의 상위 폴더처럼 되어 있는 게 Relative Layout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페어런트가 됩니다. 이걸 선택해 볼까요? 어떻게 뭔가 바뀌었죠, 그죠? 이 선택하면 그게 뭐냐면 요 부분이 됩니다. 요 화면 전체가 되겠죠? 얘가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부모 레이아웃이 됩니다. 페어런트가 부모란 얘기죠.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레이아웃이 갖고 있는 공간 중에서 이 버튼이 차지할 수 있는 자, 가로 부분을 매치 페어런트 꽉 채워주세요. 부모 크기만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width라고 하는 값은 wrap content로 바꾸고 height 값을 이번에는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세로 크기를 자, 부모 레이아웃의 여유 공간 또는 부모 레이아웃의 공간만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됐죠. 이번에는 가로 크기도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width하고 height 속성이에요. 어떤 뷰, 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버튼과 같은 컨트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위젯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위젯을 포함해서 레이아웃까지 전부 다 모든 뷰는 width와 height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탭에서 activity main.xml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activity main.xml에 가서 봤더니 XML 코드가 나오네요. 얘기했었죠? 자, HTML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HTML 코드로 되어 있고 그거는 태그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XML로 되어 있고 얘도 태그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스 이게 아까 위드스 속성이고요. 레이아웃 하이트 이게 하이트 속성이 됩니다. 그게 매치 페어런트로 바뀌어 있죠. 이 앞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말이 잔뜩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속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원본 XML이 있는데 원본 XML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모든 뷰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의 모든 뷰는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자, 가로 속성과 세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게 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